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남편. 말 걸면 응? 하고 밥 먹자 해도 대답이 없고 뭘 하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만 있으면서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리모컨 찾는다고 소파 쿠션 다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누워있고 밥 먹어 해도 응하고는 10분 뒤에 나옵니다.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다.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나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만 인정머리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랑 사이좋게 사는데 나만 이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성격이 나쁜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누구나 이런 마음 듭니다. 짜증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짜증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서로 숨쉴 거리가 사라진 겁니다. 오늘은 늙어가는 배우자와 싸우지 않고 사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 숨 쉴 거리와 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숨 쉴 거리 만드는 법부터 칭찬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60대 넘어서 배우자와 지내기가 더 힘든 걸까요? 남편이 변해서일까요? 내가 예민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사라진 겁니다.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침 일찍 회사 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나대로 집안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친구들 만나고 시장 가고 바빴습니다.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밥 차려주고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렇지 뭐.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골프 가거나 낮잠 자고 나는 교회 가거나 친구 만나고 각자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같이 있으니까 참을만 했습니다. TV 소리 좀 줄여 한마디 하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은퇴 후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마주 앉아 있고 TV 볼 때도 같이 보고 낮잠 자도 거실 소파에 누워 있고 저녁 먹고 나서도 또 같이 있습니다. 잘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다 보입니다. TV 소리 크게 틀어놓는 것, 같은 말 몇 번씩 반복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것, 식사 때 소리 내서 먹는 것, 신문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 화장실 다녀오고 손 안 씻는 것까지 예전엔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 봐서 참았던 겁니다. 뭐, 저 정도야.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보이니까 사소한 버릇까지 다 눈에 띕니다. 참기 힘든 게 당연합니다. 왜 맨날 저래? 왜 말을 안 알아들어?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화가 납니다. 근데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이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예민해진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은퇴 후 24시간 붙어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60대 이후엔 사랑보다 습관이 부부를 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각자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에이,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작은 것도 신경 쓰입니다. 또 TV 보네.
또 소파에 누워있네. 똑같은 말 하네. 아침에 봤는데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밤에도 봅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참기 힘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오전과 오후를 나누는 겁니다. 당신은 오전에 산책 가고 나는 오후에 친구 만날게. 이렇게 정해두는 겁니다. 각자 두세 시간씩만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났을 때 훨씬 편안합니다. 아, 좀 쉬었다 왔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공간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은 거실에서 TV 보고 나는 방에서 책 볼게.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 공간을 나누는 겁니다. 방문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할 일을 만드는 겁니다. 남편은 운동, 나는 모임. 당신은 당신 할 일, 나는 내 할 일. 이렇게 정해두면 서로 간섭 안 하게 됩니다. 당신 어디가?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운동 가는 날이구나 하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떨어져 있으면 다시 만났을 때 할 말이 생깁니다. 오늘 뭐 했어? 산책 갔다 왔어. 날씨 좋더라. 공원에 꽃 피었더라. 나는 친구 만났어. 밥 먹었어. 그래. 뭐 먹었는데? 된장찌개 먹었어. 거기 맛있더라.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할 말이 없는데 떨어져 있으면 할 말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을 땐 맨날 싸웠는데 각자 시간 갖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대화가 늘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면 할 말도 생기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이 말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싸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화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 부부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숨 쉴 거리입니다. 사랑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자가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려면 떨어져 있자가 맞습니다. 사이를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리만 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집안일과 돈 문제는 룰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왜 설거지 안 해? 내가 왜 해야 돼? 왜 쓰레기 안 버려? 당신이 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싸움이 생길까요? 역할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이렇게 서로 기대만 하다가 화가 납니다. 젊을 때는 이게 통했습니다. 내가 밥하면 남편이 알아서 설거지하고 내가 빨래하면 남편이 알아서 쓰레기 버리고. 근데 나이 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돼? 난 몰랐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밥은 내가 할게. 설거지는 당신이 해. 빨래는 내가 할게. 쓰레기는 당신이 버려. 이렇게 딱 정해두는 겁니다. 그럼 설거지를 맨날 내가 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그 대신 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역할을 나누면 왜 안 도와줘? 라는 불만이 줄어듭니다. 대신 확인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설거지 안 했네?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싸움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아, 깜빡했네. 지금 할게. 이렇게 끝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어디 썼어? 친구 만나서 밥 먹었어. 얼마나 썼는데? 5만 원. 에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작하면 싸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비를 미리 합의하는 겁니다. 생활비는 매달 이만큼 쓰자. 여기서 더 나가면 서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정해두면 돈 어디 썼어?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용돈이나 취미비는 자율로 하는 겁니다. 10만 원까지는 물어보지 말고 쓰자.
그 이상은 서로 말하자. 이 정도까지는 서로 간섭 안 한다. 이렇게 합의해 두면 돈 문제로 싸우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친구 만나서 5만 원 썼어. 그래, 잘 먹었네. 이렇게 끝납니다. 10만 원 안 넘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만약 15만 원 썼으면 오늘 좀 많이 썼는데 친구 생일이었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싸움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룰이 있으면 당신은 왜 그래? 가 아니라 우리 약속이 이랬잖아가 됩니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룰 확인이 됩니다. 우리 설거지는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깜빡했네. 이렇게 끝납니다. 화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룰이 없으면 사소한 일도 다툼이 되고 룰이 있으면 큰 일도 확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돈 문제, 미리 룰 정해두세요. 말 안 해도 알겠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해두는 게 서로 편합니다. 그런데 룰을 정해뒀는데도 싸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투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감정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 또 약속 잊었어. 내가 언제? 당신은 맨날 TV만 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바로 방어 모드입니다. 싸움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당신은 당신이로 시작하면 남편은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방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안 됩니다. 싸움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바꾸는 겁니다. 당신이 대신 나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약속을 잊었을 때, 당신 또 약속 잊었어. 이렇게 말하면 싸움입니다. 대신 나는 약속 기억 안 해주면 서운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들을 여지가 생깁니다.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TV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맨날 TV만 봐.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합니다. 대신 나는 가끔 같이 산책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구가 아니라 바람입니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좀 나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 안 들었어? 합니다. 대신 나는 내 말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격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아, 그래. 미안. 말해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응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싸움은 안 됩니다. 아까 그 말 들으니까 나는 좀 서운했어.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내 기분으로 말하면 상대도 덜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화났어 하면 남편은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화가 나 하면 남편은 아,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말투만 바꿔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평생 당신은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나는 이렇게 말하려니까 어색합니다. 근데 연습하면 됩니다. 당신은 하려다가 아, 나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면 계속하게 됩니다. 싸움이 안 되네. 대화가 되네. 이런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됩니다. 감정의 주어를 나로 바꾸면 방어가 아니라 듣기가 됩니다. 말을 바꾸면 싸움이 대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당신은 대신 나는으로 시작하는 연습. 자, 여기까지 하면 싸움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같이 하는 건 딱 두 가지만 정하는 겁니다. A. 부부인데 같이 해야지. 산책도 같이 가고, 시장도 같이 가고, TV도 같이 보고, 친구도 같이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함께 하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부담스럽고 피곤합니다. 또 같이 가야 돼? 오늘은 혼자 좀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건 딱 두 가지만 정하는 겁니다. 작고 가벼운 것으로요. 첫 번째,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입니다. 밥 먹고 나서 20분만 같이 걷자. 매일 하는 작고 가벼운 루틴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산책하면서 오늘 뭐 했어? 날씨 좋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긴 대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주 1회 시장이나 카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같이 시장 가자. 아니면 일요일 오후에 카페 한번 가자. 크지 않고 부담 없고 반복 가능한 것입니다. 시장 가서 장 보고 이거 사자 저건 비싸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맛있네 여기 괜찮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세 번째, 주말 드라마 같이 보기도 좋습니다. 주말에 이 드라마만 같이 보자. 다른 건 각자 봅니다. 남편은 뉴스 보고 나는 예능 보고. 근데 주말 드라마만 같이 보는 겁니다.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게. 답답하네. 이 정도만 나눠도 같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건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행 가자. 우리 등산 가자. 이런 큰 계획 말고 작고 가벼운 일상 루틴입니다. 왜냐하면 큰 계획은 준비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고 한 번 하고 나면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작은 루틴은 부담 없이 매일, 매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산책 갈까? 응, 가자. 이게 쌓이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큰 여행 한 번보다 이런 일상이 노년 부부를 묶어주는 힘이 큽니다. 우리 어제 산책했잖아. 오늘도 갈까? 그래, 가자. 이렇게 매일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밥 먹었으니까 산책 가야지. 이게 당연해집니다. 많이 함께가 아니라 조금만 같이면 충분합니다. 두 가지만 정하세요. 작고 가벼운 것으로요. 그럼 나머지는 각자 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그게 서로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하면 정말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젊을 땐 이랬는데 비교와 잔소리는 줄이고 작은 칭찬은 늘리는 겁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변했어? 젊을 땐 이것도 잘했잖아. 옛날엔 참 다정했는데.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서로를 제일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알거든요. 자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나도 늙었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방어하거나 당신도 변했잖아. 이렇게 화내거나 아니면 그냥 입 닫고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럼 더 답답합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이런 생각 들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 대신 칭찬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이거 챙겨줘서 고마워. 작은 것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설거지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면 남편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건 당신이 더 잘하네. 역시 당신이 하니까 빠르네. 당신이 해주니까 편해. 짧은 칭찬 한마디입니다. 근데 이게 늙어가는 배우자에게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예전 같지 않네. 회사도 은퇴했고, 할 일도 줄었고, 이제 뭘 하며 살지? 이런 생각할 때 배우자의 칭찬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해주니까 편해. 이 한마디에 남편은 아,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신이 더 잘하네. 이 한마디에 남편은 아, 내가 아직 잘하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이거 해줄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칭찬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비교와 잔소리를 줄이고 칭찬을 늘리면 남편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평생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고마워하려니까 어색합니다. 근데 연습하면 됩니다. 왜? 하려다가 고마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면 계속하게 됩니다. 남편이 기분 좋아하네. 남편이 더 해주려고 하네. 이런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됩니다. 칭찬은 늦게 할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젊을 때 칭찬보다 늙어서 칭찬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비교 대신 칭찬으로, 잔소리 대신 고마움으로. 자, 여기까지 5가지 방법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되겠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압니다. 하나만 해도 달라지고 5개 다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늙어가는 배우자와 싸우지 않고 사는 비결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숨 쉴 거리와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각자 시간 갖기. 떨어져 있어야 다시 볼 때 훨씬 편안합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작은 것도 다 신경 쓰이는데 2~3시간만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났을 때 할 말이 생기고 덜 밉습니다. 사이를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둘째, 집안일과 돈 문제는 룰을 정해두기. 기대 말고 합의하세요. 밥은 내가, 설거지는 당신이. 10만 원까지는 물어보지 말고 쓰자. 이렇게 정해두면 왜 안 해? 돈 어디 썼어? 하는 싸움이 줄어듭니다. 룰이 없으면 사소한 일도 다툼이 되고 룰이 있으면 큰 일도 확인으로 끝납니다. 셋째, 감정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로. 말투만 바꿔도 싸움이 줄어듭니다. 당신 또 약속 잊었어. 대신 나는 약속 기억 안 해주면 서운해. 당신은 맨날 TV만 봐. 대신 나는 가끔 같이 산책하고 싶어. 감정의 주어를 나로 바꾸면 방어가 아니라 듣기가 됩니다. 넷째, 같이 하는 건 딱 2가지만 정하기. 작은 공동 루틴이 관계를 살립니다.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 주 1회 시장이나 카페. 크고 거창한 것 말고 작고 가벼운 일상 루틴 2개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많이 함께가 아니라 조금만 갖추면 충분합니다. 5째, 비교와 잔소리 줄이고 작은 칭찬 늘리기. 칭찬이 늙어가는 배우자에게 힘이 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대신 오늘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왜 이것도 못해? 대신 이건 당신이 더 잘하네. 칭찬은 늦게 할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같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오래가는 부부가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리, 룰, 말투, 루틴, 칭찬을 바꾸는 겁니다. 남편을 고치려 들지 마세요. 이미 70 넘은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대신 우리 둘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각자 시간 만들고, 룰 정하고, 말투 바꾸고, 작은 루틴 만들고, 칭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싸움이 줄어듭니다. 완벽하게 안 싸울 순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편해집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해볼 수 있을까? 정말 달라질까?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도 없습니다. 다만 견디는 방법을 아는 부부만 있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쉽지 않은데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편해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하나씩만 해보세요. 내일부터 당장 각자 시간 2시간만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주엔 집안일 룰 하나만 정해보세요. 그 다음엔 말투 한 번만 바꿔보세요.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씩 편해집니다. 60대 이후엔 사랑보다 습관이 부부를 살립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남편을 이해해야 돼. 남편 마음을 알아야 돼. 아닙니다.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평화롭게 사시면 됩니다. 함께 사는 법은 잘 지내는 법과 다릅니다. 잘 지내려면 이해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나눠야 할 것 같지만 함께 사는 건 그냥 거리 두고 룰 정하고 칭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면 주위에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